이것도 할 말이 굉장히 많은 주제인 것 같은데요. 소렌토 페이스리프트, 산타페 풀체인지 이 두 차에 대한 갑론을박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렌토 가격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타페와 비교가 됐잖아요. 옵션 사양이 기본화된 게 많아서 가격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소렌토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분들이 많았고, 이에 따라 투표 결과도 80% 정도 되는 분들이 산타페에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렌토한테 뭔가 새로운 여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직 소렌토 가격이 공개되지 않았죠. 그래서 페이스리프트라는 점, 그리고 옵션표를 분석했을 때 가격 상승이 있기는 해도 산타페는 풀체인지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가격이 오르지 않을 거라는 주장이 거의 중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는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소렌토가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최저 가격이 수백만 원이 오른다는 건데요. 이것 때문에 산타페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아질 거고, 소렌토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거라는 여론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면 워낙 가격 상승 이슈는 현대기아차한테 민감한 주제 중 하나이기도 하잖아요. 일단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근거가 뭔지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옵션 사양표 때문이었습니다. 페이스리프트 모델 컨버전 사양표를 가지고 분석을 했었죠. 여기서 핵심은 뭐였나요? 최하위 트림에 스타일 옵션 정도만 추가해도 옵션 사양이 꽤 풍부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소리는 뭔가요? 최하위 트림에서 기본화된 사양이 많으니 그만큼 시작 가격도 기존하고는 다를 거라는 말이죠.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이전에 있던 깡통 트림을 없애고 이전 모델에서는 두 번째 트림이던 걸 페이스리프트 때는 최하위 트림으로 파는 거니까 수백만 원이 오를 거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현대차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지고 있는 이유는 뭐다? 현대차는 공교롭게도 모든 차들이 풀체인지 되고 있습니다. 그랜저, 코나, 산타페 모두 풀체인지고요. 기아는 K8, 스포티지, 셀토스처럼 풀체인지가 좀 예전에 됐거나 소렌토처럼 페이스리프트가 되는 차들이라는 점이 다르고, 이에 따른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것 뿐입니다.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고 해서 기아가 모 회사인 현대차그룹의 수익성 극대화 전략을 거스르는 건 아니란 거죠. 실제로 기아도 영업이익률이 상당하고요. 트림 정리도 이 전략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차주들이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산타페로 넘어가야 하냐, 그리고 제3자들은 산타페가 이기냐 소렌토가 이기냐, 이런 거겠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소렌토 판매량에는 영향이 전혀 없을 거란 겁니다. 왜냐면 이건 사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애초에 소렌토는 깡통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 중형 SUV니까요.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소형차가 아니라 가장들을 위한 중형 SUV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인 겁니다. 대부분이 안정적으로 차를 구매하고 가족들을 위한 큰 차를 사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산도 당연히 사회 초년생들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위한 옵션 사양도 당연히 고려해서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범위 자체가 다르단 거죠. 즉 원래부터 깡통 트림이 아니라 중간 트림 이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최하위 트림 가격을 단순 비교했을 때는 가격이 오르지만 실구매자들한테는 그리 큰 변화는 아닐 거라는 거죠. 물론 최하위 트림을 사려던 사람들한테는 수백만 원이 강제적으로 오른 거라서 이건 좀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구매자들이 중간 트림, 중간 옵션을 구매하는 차종이고, 이전 모델이 중간 트림이 최하위 트림으로 옮겨간 거고, 최하위 트림에서도 필요 옵션을 기본화하거나 선택이 가능하게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매자들 입장에선 차이가 크게 느껴지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고요. 소렌토 판매량에도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미 지금도 너무 잘 팔리는 차입니다. 판매량 5위권을 유지 중이고 대기 기간은 여전히 16개월 이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판매량이 2배나 차이 나는 상황이기도 해서 산타페가 소렌토를 잡기는 힘들 거라고도 전망해 드렸던 겁니다. 두 번째는 소렌토뿐만 아니라 기아 판매량 전체에는 영향이 있을 거냐 이건데, 이것도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기아가 현대차의 판매량을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다고 봐야죠. 당장 소렌토는 신형이 나왔고 바로 다음 타자가 누군가요? 카니발이죠. 카니발은 우리나라에서 그랜저 다음으로 판매량이 가장 확실하게 보장되는 차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생산량만 받쳐준다면 신형은 그랜저 판매량하고 비슷하거나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페이스리프트 되는 카니발은 유독 무기로 삼을 카드가 많습니다. 일단 가장 큰 게 하이브리드 모델이죠. 이게 진짜 중요한 이유는 현재 판매량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카니발도 디젤 모델 판매량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가솔린 모델은 900이랑 6기통 엔진이라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솔린 모델은 실제로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판매 비율이 거의 5대5입니다. 39,000대가 조금 넘는 판매량 중에 2만 대 정도가 디젤이고 19,000대 정도가 가솔린 모델입니다. 이건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는 언제 강화될지 모르는 디젤차 규제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거랑 동시에 디젤을 대체할 만한 다른 엔진의 카니발을 원하는 소비자들도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대안이 하이브리드였는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하이브리드 모델도 추가됩니다. 심지어 파워트레인 구성도 완전히 바뀌죠. 기존에는 1.6 터보 가솔린 엔진하고 6단 변속기 기반으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구성했다면 카니발하고 펠리세이드는 2.5 터보 가솔린 엔진하고 8단 자동 변속기 구성으로 바뀐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기존 차주들이 원하던 것 중 하나입니다. 덩치가 좀 큰 차들은 배기량을 늘리고 변속기도 8단 변속기
가속기를 원하던 차주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팰리세이드랑 카니발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도입되면서 새로운 구성으로 파워트레인이 도입된다는 거죠. 여기에 카니발은 지금 순수 전기 모델까지 팔릴 예정입니다. 그랜저도 구성이 꽤 탄탄한 차거든요. 1.6 터보 하이브리드, 2.5 가솔린, 3.5 가솔린, 여기에 3.5 LPG까지 있잖아요. 카니발은 내연기관 모델에 순수 전기 모델까지 더해진다고 하니 수요층을 더 넓게 끌어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뭐 소렌토가 판매량이 조금 주춤한다고 해서 기아 전체 판매량이 가라앉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가장 잘 팔리는 소렌토랑 카니발이 신모델로 돌아오고 여기에 판매량 10위권 내에 기아 모델들이 많다는 것도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판매량이 주춤하기보다 오히려 현대차 판매량을 작년처럼 역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왜 기존하고는 다른 전망이 나오냐 이겁니다. 아마 보는 내내 불편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셨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뭐야, 지금 소렌토 가격이 오르는 걸 옹호해주는 건가? 본받았구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건 글쎄요. 일단 가격 상승을 옹호해준 적이 없죠. 가격이 오르면 판매량에 영향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가격 옹호라는 생각을 왜 가지는 거죠? 항상 이런 식으로 논리와 주제를 교란시키는 사람들과 생각 때문에 제대로 되어야 할 비판과 분석도 흐지부지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규정하자면 왜 코나 같은 차들하고는 전망이 다르게 나오냐, 이렇게 수정해서 보는 게 맞습니다. 코나 같은 차들은 가격이 오르면 판매량이 바로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했고 실제로도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왜 소렌토는 기본 가격이 올라도 판매량이 변동이 없을 거라고 보는 거냐 이겁니다. 이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차종이 다르다는 게 가장 크고요. 이게 요즘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가격 본질 이론하고도 맞아떨어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차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판매량 전망이라는 건 차종별 그리고 고객 수요층별로 어떤 성향을 띠는지를 봐야 합니다. 예컨대 코나랑 트레일 블레이저의 가격 상승을 사람들이 비판하고 이게 판매량으로 곧바로 나타나는 이유는 이 차들은 소형차이기 때문입니다. 소형차의 본질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첫 번째가 저렴해야 한다는 거였죠. 말 그대로 소형차입니다. 시작 가격이 어떻든 프로션 가격이 어떻든 수용차 시장이 뭐가 됐든 일단 저렴해야 소비자들이 접근하고 그 차가 실제로 구매하는 것까지 이어진다 이거죠. 그런데 코나랑 트레일 블레이저가 최근에 비판을 받거나 실제로 판매량 경쟁도 안 되는 이유는 가격 본질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코나는 프로션 가격만 비싼 게 아닙니다. 시작 가격도 비쌉니다. 트랙스나 셀토스보다 시작 가격이 400만원이나 비싸졌거든요. 시작 가격이 비싸진 만큼 옵션이 많아졌고 기본 사양도 풍부해졌다. 이런 거 죄다 필요 없는 쪽이 소형 SUV 시장이라고요. 가장 기본이 저렴한 가격인데 이걸 잃었기 때문에 판매량이 떨어진 거라고 전망했던 거고 소렌토는 완전 다른 거죠. 약간 얘도 그랜저랑 방향이 비슷합니다. 그랜저도 K8하고 많게는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왜 판매량 1등을 한다고 말씀드렸나요? 비싸도 사는 사람이 많은 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쟁 모델이 K8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했죠. 그랜저는 현대차의 플래그십 세단이고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사람들이 접근하는 차이기 때문에 내가 옵션이나 승차감, 디자인 이런 거에 만족하는 게 우선인 차입니다. 그 다음이 가격이기 때문에 굳이 저렴한 가격이 판매량에 크게 작용하는 차가 아니란 거고 그래서 판매량이 잘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소렌토도 보면 가장 기본적인 본질은 실용성과 디자인이라고 봅니다. 가족들을 위한 차잖아요. 가족 단위를 겨냥한 차가 특히 디자인이 까다롭다고 봅니다. 너무 튀지도 않으면서 너무 후지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빨리 질리면 안 됩니다. 무난하면서도 보기 편안한 디자인이라는 게 중요하고 여기에 풍부한 옵션 같은 것도 중요합니다. 앞자리뿐만 아니라 뒷자리에도 가족들이 태워야 하기 때문에 옵션 사양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옵션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가격이 나오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량 전망이 다르게 나오는 거고 이런 기준들로 봤을 때는 시작 가격이 올라도 소렌토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